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앞으로 영진 씨랑 상담하게 된 상담사 이할림이라고 하고요. 코로나가 대학생의 건강을 손상시킨 만큼이나 건강을 되찾으려는 학생들의 노력도 계속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내 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에서 기자가 직접 모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진 씨랑 상담하게 된 상담사 이할림이라고 하고요. 저는 교육상담 전공했고 석사 때부터 상담 시작해서 상담 경력은 한 4년 정도 됐어요. 저희 대생원에서는 이제 개인 상담이 12회기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도 있고 이제 상담 시간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미리 안내 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오늘은 첫 회기라서 어떤 이유로 상담 신청하시게 되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요즘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에 되게 너무 우울하고 기력도 없고 수업도 너무 듣기가 싫고 그래서 수업에 막 출석 안 하게 된 지도 꽤 됐고요. 네. 과제도 약간 맨날 밀리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네. 과제도 안 내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고 그런 제 자신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최근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좀 학교 생활도 전처럼 잘 안 돼서 힘드신가 봐요.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우울감이랑 무기력한 게 있으셨어요? 원래는 안 이랬거든요. 제가 원래 되게 좀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때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이신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하던 것들도 없어지다 보니까 더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또 괜히 다들 힘든데 민폐 끼치기 싫어서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좀 끙끙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줄까 봐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털어놓을 곳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담 신청하는 것도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기록이 막 남아서 나중에 취직하거나 할 때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좀 됐었어요. 상담을 받는다고 할 때 주변 시선도 그렇고 상담 기록도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염려가 되시나 봐요. 네, 근데 도저히 혼자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상담 신청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저랑 앞으로 상담 진행하면서 영진 씨가 겪고 있는 무기력과 우울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든지도 더 듣고 싶고 궁금하네요. 이제 심리 상담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좀 1대1 개인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전체적으로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내담자랑 라포를 형성하고 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탐색을 주로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기 단계에서는 상담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본격적으로 돕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개입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상담 과정,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담 과정을 평가하고 추후에 내담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회기 평가를 통해서 상호 협의하에 상담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상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상담사와 내담자가 함께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담 과정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상담사가 조절하고 파악하면서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학내 상담기관을 찾았던 학생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그 신뢰를 쌓게 해주시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좀 선생님을 경계를 좀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생판 모르는 남한테 내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을 하고 이럴 때도 그냥 이게 내 입장에선 그런데 너무 내 입장에서만 말하는 게 아닐까? 나랑 싸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막 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좀 멈추고 또 걔 입장에선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느낀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여기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래서 그 다음부터 조금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감사했었고, 그리고 단순히 우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도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면 이 상황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게 느껴지진 않는구나를 깨닫게 많이 도와주셨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쉬웠던 거는 상담 자체에는 없었는데, 이게 대생원 상담이 무료고 다른 외부 상담이 좀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1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달을 기다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도 사람이 슬픈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큰일 났다 싶을 때 상담을 보통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상담을 받기 위해 외부의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총 약은 한 3주일, 4주일? 한 달 정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를 재우는 역할을 해서 그 수면 패턴을 좀 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패턴이 돌아오니까 그거만으로도 되게 많은 치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 그 전까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낮에는 생각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그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를 없애주고 낮에 조금 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있게 해주니까 그게 좀 좋았었던 것 같고, 뭔가 정신적인 지지나 이런 건 오히려 심리 상담 받으면서 좀 더 많이 나아졌었던 것 같아요. 상담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것은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지표겠죠.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우울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지금 30대, 40대하고 좀 달라서 이 자기의 어려움들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려는 행동도 자연스럽더라고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 학교 상담 선생님도 있고, 또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두려움으로부터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개업한 이 정신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요새 대부분의 환자들이 20대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정신질환자들만 봤다면 지금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응이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그 비중이 좀 커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편 팬데믹이 초래한 고립을 벗어나 일상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비대면 소모임이나 취미활동에 몰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취미 앱 혹은 온라인 클래스 앱 그런 앱들의 개별적인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립도 그 사이에 저희는 오프라인이 굉장히 강한 그런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130만 명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대학생들은 수험 생활을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뭔가 못한 거예요. 이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됐을 때 어쨌거나 회사는 어떤 회식이라는 게 없지는 않을 거고 업무적인 미팅들도 많이 있는데 좀 그게 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는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랑 비슷한 생각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나랑 되게 취향이 맞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초에 클럽하우스가 되게 짧고 굵게 인기를 끌면서 나의 신상을 오픈하지 않고서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되게 느슨하게 또 관계를 맺는 게 또 그거 자체로 또 만족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디지털 문화가 익숙한 대학생들에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자체가 어색하지도 않고 비대면 소모임이나 취미 활동은 느슨한 연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타인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생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자기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좀 자기 개발이나 취업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취미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좀 취미 클래스를 즐기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서 취미 활동을 주도하거나 혹은 취미 모임을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더 직접적인 연결을 위해 동기들에게 먼저 연락을 걸어보는 새내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먼저 팔로우를 해가지고 네,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이렇게 나 20학번 누구다 이러면서 근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몇 명이랑은 그렇게 해서 되게 친해졌는데 네, 그래봤자 한 얼굴 아는 사이가 2-3명?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네, 이렇게 DM으로 인사만 서로 나누고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이. 네, 제가 원래 되게 사람을 좋아해서 네, 먼저 좀 다가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근데 이제 사람도 되게 성향이 많잖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은 네, 더 이상 저도 말을 걸기 되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또 학교 차원에서 그 네트워킹을 보조하기도 하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학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학교든 학생이든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뭔가 학생들을 독려하고 이런 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이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생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학관밥 대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은 학사연고자 위한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고요. 학관에 모여서 식사나 다과를 함께 하면서 이제 학업과 생활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소그룹 활동이고요. CMP, SMP는 내국인이랑 외국인 신입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대학생활 적응이랑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틱톡, 대인관계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현재 맺고 있는 대인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직면하기 어려웠던 대인관계 내에서의 고민 나누고 대안 행동도 직접 시도해 보면서 집단 밖에서도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코로나로 잃어버린 건강에는 신체적 건강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홈 트레이닝이나 온라인 PT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학교가 교육이라는 게 보면 꼭 필요한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곳이에요. 사실은 학교는. 그 컨텐츠 중에 저는 운동이 속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운동을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힘든 게 맞아요. 꼭 필요하니까.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걸 개인한테 네가 참고 아니면 네가 재미를 붙여서 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난 직장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생 교육이고. 그러니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래도 그 힘든 일을 가능한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혼자서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하는 운동의 베네핏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학교에서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가정의 차이예요. 우리 세대들은 일관되게 그런 게 운동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가 힘든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운동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네가 재미를 붙여라 그러고 네가 참고 하라 그러거든요. 하여튼 재미를 붙이라 그러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와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스포츠와는 좀 달라서 훨씬 좀 덜 괴롭게 그리고 이왕이면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네가 이거 재밌는 거니까 너 해야 돼 라고 개인한테 알아서 맡길 일 아니라는 거죠. 아직 젊다는 이유로 대학생의 건강은 충분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대학생의 정신과 신체 건강이 자연스럽게 회복될까요? 학생들은 코로나가 자신의 건강에 가져올 파급을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증상이라던가 그런 신체적인 부분도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금방 회복하고 거의 이제 잊어버릴 정도로 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는 완치가 되었더라도 그 신체적인 손상이 너무 커서 몇 달째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입고 다른 부분까지 손상을 입고 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코로나 그 완치 이후에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극복된 이후에도 개인적인 그런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졸업이 한 학기 늦춰져서 지금 매우 불안하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취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불안한 게 있는데 말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걸 겪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주변에서. 뭐 군대 가신 분들도 계속 뭐 면회가 끊기고 휴가가 그 당일날 끊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그런 불안이나 우울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될 거잖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식이 되면 그런 걸 제대로 해소를 못하고 약간 묻은 채로 넘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다시 약간 덮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불안함이 커질수록 뭔가 사회에 표출하게 되는 분노 같은 것도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분노가 많은 사회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렵지 않을까요? 되게 그런 걸 다 해소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물질적인 거에 지금 집중돼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소해 줄 때 뭐 돈을 더 줘서 이렇게 물론 그런 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 이상의 것들도 함께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 대학생이 겪은 건강 악화가 이들의 이후 생애 단계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들한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저는 크게 다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 젊고 그런 건강 문제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원인이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학생에게 미친 영향이
다른 그룹하고는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안 나타나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그런 청년기 때 그런 건강을 잘 축적을 해놔야 나중에 더 나이가 성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버텨낼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 그거를 축적을 해놓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더 빨리 통증이 생긴다든지 퇴행 변화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 허리의 퇴행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못 느껴요.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청년들이실 텐데 그런 분들은 통증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이제 불편한 자세로 지나고 그런 이제 허리 건강이나 목 건강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목에 뭐 디스크 질환이라는 협착증 질환이 생길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다고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할수록 건강을 더 잘 지키고 몸을 단련을 시켜야 더 나이 들어가지고도 지금과 같은 상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운동에 접하고 앞으로 유지할 운동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대학생 시절에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박탈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 당장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들이 보일지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건강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는 분명히 보이는 부분일 거고요.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전제 하에는 코로나 블루는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뭔가 청년들의 우울감 자체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적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좀 저성장 사회에서 회사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좀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회사들도 많고 이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불안하다라든지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좀 우울감이 극복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쌓이게 되는데 이걸 해소하는 시간이 여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우울감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좀 슬기롭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일하는 시간은 내가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좀 채워나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뭔가 불확실함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과정 안에서 또 무너졌네? 근데 그냥 할 수 있어. 또 할 수 있어. 라고 하거나 누군가와 관계가 너무 어렵고 불확실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고 판단하자 하고 부딪혀보거나 그 과정들이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토닥였던 과정. 뭔가 누군가가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해보자 할 수 있어. 그 과정들이 뭔가 내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과정들이더라고요. 내적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내적인 통제 위치가 내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어요. 외부의 교수님의 평가,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대기업에 취업을 함으로써 아니면 공무원이 돼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랑 관계없이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또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를 되뇌이고 스스로 믿어야 돼요. 코로나는 대학생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학생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상실,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 체중 증가, 척추 질환, 폭식, SNS, 약물, 음주 중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양한 상흔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치유되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상담, 소모임, 취미활동, 운동 등 개인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자발적인 노력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공동체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만이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 개개인 레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해야 될 퍼블릭 면에서 해야 될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변 상황을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움직이는 거는 개개인 레벨이거든요. 자신의 증상이라든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규칙적으로만 먹고 움직이고 생활을 하면 젊은 층들은 사실은 큰 병에 걸릴 위험이 없어요. 퍼블릭 헬스라던가 아니면 국가 레벨에서의 것은 생활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도시교육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 걷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걷기에 좋은 그 거리 같은 거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그에 대한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또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여러 군데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운동을 조금만이라도 하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신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학교에서의 가정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죠. 네, 학교에서 가정도 뭐 프로그램 이따 열어주고 뭐 네가 하고 싶으면 들어라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본인 의지로 결정하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이제 본인이 학생들 책임, 그걸 우리가 왜 책임을 져줘야 하는 이 식인 거예요. 개인한테 다 맡기는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과 건강은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맡기면 실은 대부분에게는 아주 결과는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운동을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개인의 의지가 박약해서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분위기, 뭐 제도, 그리고 뭐 지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지. 학생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되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수준의 PT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들을 학생이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가야죠. 그냥 학생들한테 교양책 아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네가 선택해서 들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오히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 이게 하기 힘들고 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학년에 뭐 한 학기 그 학기에는 뭐 체육 수업 뭐 이런 그룹에 해당하는 체육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다 같이 가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제 시설 문제 이런 것들도 여기 이렇게 되면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체육 수업은 이 근처에 와서만 할 수 있잖아요. 저기 수업 듣다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 그거는 작지 않은 커미트먼트예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되면 각 단대 중심으로 체육 시설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빈 공간에 적당한 프로그램과 강사만 있고 소도구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 단대의 그런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 열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그럼 학생도 운동이 훨씬 좋죠.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다 같이 들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접근성 문제를 학교 안에서 내가 수업 듣다가 그 공간에서 1시간, 2시간 정도를 선택해서 내 하루에 가서 하게 되고 간단히 샤워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왠지 운동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학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게 되게 획일화되어 있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가장 큰 거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걸 개인에게 맡긴다는 것. 그러면서도 되게 희한한 게 획일화되어 있고. 이건 사실 아이러니한 거예요. 개인에게 맡겨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내가 선택이라는 면에서 보면 되게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획일화되어 있는 거에 내가 내 의지로 굉장히 강한 의지로 선택을 해서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환경인 거지. 그래서 약간은 오히려 개인의 선택을 박탈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이 하게끔 이거 운동이라는 건 여기 학교에 오면 해야 되는 거야 해놓고 그리고 선택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거죠. 또한 학교가 코로나 이전에 갖고 있었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가 물론
일차적으로 배움이 목적인 장소는 맞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뭐 동아리에서의 뭐 이런 인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내기 배움터라던가 MT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서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되게 학교 생활에서 한 번쯤 꼭 해봐야 할 그런 되게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되게 공부만 하다가 군대에 가거나 고학번이 돼버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되게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었던 것 같고, 학교 측이나 동아리연합회 측에서 뭔가 동아리방 사용을 너무 제한만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동아리 부원들이 갈 곳이 동아리방밖에 없는데 동아리방까지 막아놓으니까 되게 슬펐던 경험이 있어서 동아리방 사용은 조금 풀어줬어도 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건강에 생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정도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죠. 일단 실질적인 해결책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정말 많은데 공급이 되게 작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없는데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걸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신건강이나 이런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늘려주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학교 상담실을 물어보니까 뭐 1년치가 다 이미 예약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해라고 외쳤을 때 실은 제도권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현재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거는 이런 정신건강의학과, 이 동네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 상담 센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학생 상담소도 좋은 자원이죠. 지난번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멘탈 헬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한 거는 그런 멘탈 헬스의 수요를 담당해 줄 이 전문가들의 공급을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해서 공급을 빨리 좀 해야 된다 했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학생들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실제로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서울대 학생들의 그런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되어 왔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제 앞서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치료하는 걸 가장 뒷선이라고 보면은 그 앞에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혹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어떤 단계에서도 이런 서비스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심각해지기 전에 병원에 올 수 있게 그래야 더 쉽게 좋아지고 더 그런 것들 긍정적인 경험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축제 때 캠프 같은 거 한다거나 어떤 정기적인 뉴스레터 같은 걸 보낸다거나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뭐 점진적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우울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 아니 겪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는 이게 분명히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런 건데도 이제 뭐 주변에서 조금 무감각한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근데 사람은 다 어느 정도의 우울을 갖고 살아 라고 말을 하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 또 그런가? 내가 너무 엄살을 부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학생들의 이후의 건강까지 미칠 수 있는 파급을 생각하면 나비 효과를 멈출 수 있는 시기는 지금뿐입니다. 해변에 밀려온 불가사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소년에게 누군가는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고 소년은 이 불가사리 한 마리에게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사후적인 노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이동해 와야 합니다. 청년들이 살고 숨 쉬고 있는 사막 같은 현장으로 와야 합니다. 청년을 돕겠다는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코로나가 끝나도 코학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원래 겪고 있었던 어려움까지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코로나만 끝나면 나아질 거라며 해결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과 건강이 소중한 만큼 존중받기를, 차별 없이 일하고 아픔 없이 건강하며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